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과 시험지 수령이 이번 주 진행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경남교육연수원에서 340명의 수능 시험장 책임자 회의를 열어 수능 업무 처리 지침을 안내하고 모레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협력관 회의에 참가합니다. 또 오는 8일에는 수능 시험지 인수를 위해 경남교육청과 6개 시험지구 인수단, 호송경찰 등 31명이 세종시로 출발합니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 이달부터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경남경제에 끼칠 파장이 우려됩니다. 대우와 삼성, 현대 등 대형 조선 3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과 조직, 수주를 축소할 계획이고 중소조선업체도 앞으로 1, 2년 내에 통폐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최대 10,000여 명의 인력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내년부터 차례로 직영 인력의 30%가량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동안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삼성중공업도 희망퇴직을 상시적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파, 라면, 단감, 와인 등이 있는데요. 농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스프를 풀어 빨개진 국물에 면발을 골고루 익힙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라면은 양파로 만든 라면. 면에서부터 스프, 건더기에 모두 양파가 들어갔습니다. 한 해 생산량 7만여 톤에 이르는 양파를 활용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라면을 개발한 겁니다. 해마다 양파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농민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안정적인 가격 또 안정적인 생산 이걸 위해서는 가공을 해서 해마다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마음을 졸였던 양파 생산 농민들은 가공식품 개발에 시름을 덜었습니다. 도로변에 재놨다가 버리기도 하고 과잉 생산이 되었을 적에 다른 제품으로 이래 하니까 안정감이 생기죠. 단감 수확이 한창인 창원에서도 농가마다 가공식품 개발이 한창입니다. 단감 앙금을 넣어 빚은 송편과 말린 단감으로 백설기를 개발한 것은 물론 단감 뻥튀기와 단감으로 담근 와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수확하는 단감의 절반 가까이를 가공식품에 사용하면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사 많이 찾아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우리 감에는 영향이 많죠. 이거 하면 좀 가능도 있겠다, 돈도 좀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되면서 농민들에게 큰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사람이 없는 상가에 침입해 100여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달 말 새벽 시간에 창원시 내서업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19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이 건조합니다. 피부 건조증 환자도 그만큼 늘고 있는데요.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등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이 50대 여성은 요즘 부쩍 얼굴이 당기고 가려워 병원을 찾았습니다. 얼굴도 당기고 또 가렵기도 하고 잡티나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이런 증상이 계속돼 피부의 수분 함유량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건조증에 걸립니다. 건조해진 피부의 각질층이 수분 증발을 막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가려움과 갈라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를 긁는 등 방치할 경우 세균 감염으로 오히려 피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좀, 세균 감염, 습진 등이 잘 낫지 않고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증이 생겼을 때는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부터 환자가 급증하는데 최근 5년간 피부 건조증으로 진료받은 사람만 해마다 19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피부의 각질층이 손상되기 쉬운 5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피부 건조증에 더 취약해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때를 미는 등 과도한 목욕을 피하고 보습 크림을 자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젖은 수건이나 가습기 등으로
적정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 최대 귤 생산지에서 감귤 출하가 시작됐다는 소식 등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의 최대 귤 생산지인 오오시마 마을에서 감귤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1,500가구가 있는 이 마을에는 산 경사면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고 생산량은 야마구치현 전체의 85%에 달합니다. 마을 조합에서는 감귤의 당도와 크기를 분류해서 상자에 옮겨 담은 뒤 첫 출하로 10톤의 귤을 발송했습니다. 오시마 마을 조합 측은 올해 적당히 내린 비 때문에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잡힌 감귤이 재배됐고 약 7,700톤의 수확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例年通り美味しい山口大島みかんを皆さんにお届けできると自信を持って賞味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야마구치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지난 6월에 심은 찹쌀 벼베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벼베기는 일본 문화를 체험하면서 유학생과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벼베기에는 방글라데시와 태국, 탄자니아 등 5개국의 유학생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낫 사용법을 배운 뒤 황금색으로 염은 벼를 베어갔습니다. 이들 학생 중에는 벼베기 경험이 있어 능숙한 자세로 베는 학생도 있었지만 서툰 모습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I don't have experience, so I don't know the technique how to cut. That is a little bit difficult for me. 이번에 수확한 벼는 2주 정도 지난 뒤 떡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 맛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지난 주말 정말 추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가을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하지만 낮 동안은 한결 포근해집니다.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아침에는 내륙에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약하게 빗방울이 내렸지만 지금은 점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밀양이 6도, 창원이 4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엔 18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94만 제곱미터 규모의 휴양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성군은 내년 개최될 공룡 세계 엑스포에서 중국 공룡 골격 화석을 전시하기 위해 중국 스촨성과 임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청구는 신규 작목 개발과 품질 고급화 시설 등 내년도 농업소득 증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하동군 생활개선회가 털모자 250개를 짜 아프리카 신생아들에게 보내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경남 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2,400억 원 내리면서 경상남도와 시군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500명의 이름을 1차로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달 2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등 시군도 체납자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에 나섰고 금융거래 제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33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내일부터 43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경상남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물론 경남발전연구원과 주식회사 경남무역 등 경상남도가 출자한 17개 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